네, 반갑습니다. AP투자연구소입니다. 5월 22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대 증시 긍정적인 양봉을 띄우면서 마감된 하루였습니다. 코스피의 경우는 0.76%,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는 1.23%, 양대 증시가 꽤나 긍정적인 상승폭을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분봉상 흐름은 조금 차별점을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오후 점심시간 중에 고점을 찍고 나서 일부 상승분을 반납한 코스피와는 다르게 코스닥은 오전 중에 상승폭에서 오후 중 다시금 점차 확대시키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. 이 요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간다면 섹터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코스피의 주요 동력이 된 것은 반도체 대형주들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따져볼 수 있겠는데, 우리가 개별 종목 차트를 좀 이렇게 살펴볼 때 SK하이닉스의 분봉의 경우도 이렇게 오전 중 고점을 찍고 나서 좀 밀리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었었고,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오전 중 고점을 찍은 다음에 일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0.15% 상승 마감을 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코스닥의 경우는 2차전지 대형주들의 강세를 좀 주요 요인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찬가지로 개별 종목들의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제는 모두 아시죠? 에코프로, 우리가 분봉상 흐름을 봤을 때 상승폭을 점차 확대시키면서 6.58% 상승 마감했다는 점,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역시 상승폭을 장 마감 직전에 소폭 더 확대시키면서 4.42% 확대시켰다는 점이 증시의 주요 변동성 요인으로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전 거래일 미국 증시, 미국의 3대 증시는 모두 약보합권을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는데, 한국 증시는 오늘 굉장히 상반된 흐름들을 보였어요. 어떤 요인들을 가지고 이 대형주에 어느 정도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꽤나 괜찮았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해봐도 외국인이 양대 증시 매수세, 기관이 코스피 5,300억가량 매수, 코스닥은 40억가량 소폭 매도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, 이 대형주의 요인을 주요 요인으로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따져본 게 미국 증시가 하락한 요인은 이제 부채 한도와 관련된 우려감이 좀 지배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. 부채 한도와 관련된 회동과 관련을 해가지고 지난주에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성사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었지만,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던 회동에서는 이제 메카시 의장, 즉 공화당 측 의원들 입장에서 회동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.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현재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백악관이라던가 민주당 측을 좀 꼽았었는데,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가 큰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,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, 이러한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속된 말로 화가 났다,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이후에 현지 시간 기준 5월 22일날 다시금 좀 회동이 예정되어 있는데,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언급들이 좀 나올 수 있을지 여부를 우리가 증시에도 주요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키포인트로서 좀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. 이제 이후에 현지 시간 기준 24일, 그러니까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25일 목요일 새벽 3시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. FOMC 의사록 공개돼요.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모호하긴 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파월 현 의장이 전 연준 의장과의 대화 속에서 이러한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. 이제 은행들의 대출 조건들이 많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도 맞고, 지표들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수순들을 보았을 때 6월 금리 FOMC에 대해서는
동결을 어느 정도 시사할 수도 있겠다라는 비슷한 발언들을 했다 보니까, 물론 모호해가지고 시장에 크게 작용이 되진 않았지만 금리 동결과 관련된 발언을 시사했다는 거에 대해서 CME 패드워치 속 금리 동결 가능성도 보다 올라갔고요.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. 그에 대해서 FOMC 의사록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여부는 당연히 증시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좀 여부이기 때문에, 요소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겠고, 그 다음 날에 이번 주엔 두 가지 주요 일정들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. 미국의 GDP 1분기 GDP 수정치가 좀 예정되어 있는데 예비치, 수정치, 확정치로 미국 같은 경우는 세 차례에 발표를 해요. 그래서 예비치와 큰 차이가 없다면 증시에는 큰 변동성이 없겠으나, 예비치와 좀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우리가 당연히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거고, 26일 한국 시간 기준은 26일 오후 9시 30분에는 미국의 4월 개인소득과 개인소비지출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가, 경기, 소비심리 관련된 내용들 여부도 당연히 증시에 좀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. 항상 좀 강조를 드리는 내용이지만 매달 말과 매월 초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돼요.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매달 초 말에는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요인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하면서, 이번 주 수요일에는 누리호가 발표될 예정이기도 합니다. 오후 6시 24분이라고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관련된 종목들은 24일, 25일 좀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겠다는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고, 그 다음날 25일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국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좀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증시 흐름들 살펴보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마감 증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